2025년 마지막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격동의 한 해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됐고, 또 이게 2026년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5년 연말 분위기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죠. 이 선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게 바로 거대한 국제적 대치 상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불과 나흘 만에 진짜 하루에 한 척씩 유조선이 납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이 지역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죠. 아니, 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그야말로 숨죽이게 만든 이 대결,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양쪽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이걸 마약 테러 막기 위한 필수 안보 조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이건 명백한 국제 해적 행위다, 불법 침략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상황은 연말 내내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러다 큰일 난다고 걱정하는데 바로 그때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이었죠. 새해 전야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2025년 한 해 동안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주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먼저 봐야 해요. 그 변화의 가장 확실한 신호탄, 바로 칠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가 무려 58%,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카스트 후보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범죄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치안 불안에 지친 사람들이 제발 누가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며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칠레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륙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칠레의 카스트 당선은 말하자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에콰도르, 볼리비아까지 2025년 한 해에만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새로운 우파 지도자들이 줄줄이 당선된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정치 블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우파 바람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온두라스 선거였는데요. 득표율 차이가 1%도 채 안 되는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였어요. 그런데 온갖 부정선거 논란 끝에 결국 친트럼프 성향의 후보가 승리했다고 선언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대륙 전체가 오른쪽으로 확 쏠린 이유, 도대체 뭘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역시나 답은 경제에 있습니다. IMF나 중남미 경제위원회와 같은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라틴 아메리카 평균 경제 성장률 2.4%입니다. 일단 플러스 성장이긴 하네요. 그쵸? 아니, 2.4%면 경기 침체는 피한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숫자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저성장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저성장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어디 투자를 할 여력은 전혀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는 하는데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초 체력이 약한 경제는 어떨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그냥 휘청거리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원자재 가격이 널뛰기라도 하면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대륙 전체의 우경화라는 정치적 변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경제적 불안, 이 세 가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2026년에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2026년 경제 전망 사실 좀 암울합니다. 여기저기 기관들 전망을 봐도 다들 2025년이랑 비슷하거나 나아질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저성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2025년에 그 모든 정치적 혼란을 만들었던 그 경제적 불만이 2026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을 전망할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죠. 첫째,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위험한 대치. 둘째, 새롭게 짜인 우파 정치 블록의 행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짓누르는 이 지긋지긋한 경제난. 이 세 가지가 2026년 라틴 아메리카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결국 2026년의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압력들이 이 지역을 더 깊은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새로운 협력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20년 라틴 아메리카는 협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택할 것인가? 그 결과를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